동에다가 이제 아주 얇은 바늘로 이제 이미지를 새기고 거기다가 잉크를 넣어서 찍는 기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도 파나의 일종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파나의 기법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진, 컴퓨터 그래피 그리고 뭐 어떤 이제 페인팅도 일부 파나의 형식을 빌린 그런 파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뭐 아주 다양한 파나 기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파나의 이제 그 파나를 제작하는 입장에서의 단점은 작업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예. 그리고 여러 장을 찍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파나의 한 장당 값이 그냥 일반 회화보다는 좀 싸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예.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 이제 동시에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전시나 이런 것을 전 세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한 작품당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고 또 유독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 방식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예, 있어요. 사이즈가 한 2절 되는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10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반년 정도 걸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나 예, 오래 걸리시죠? 6개월 정도 걸려요. 예. 대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팔리는 영원히 팔리고 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조금 한 놈 한 놈 정성을 들여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이제 초중고의 그런 의무 교육에 되게 큰 피해자예요. 예. 왜라는 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해라라는 의무 교육이었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성향이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잘 몸이 안 나가는 타입이었는데 초중고 내내 낙서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예. 뭘 하고 놀지? 그럼 오늘은 뚜껑이 열리고 팔이 총으로 변신하는 로봇을 그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낙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작은 공간에서 낙서를 하다 보니까 섬세한 작업을 하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냥 워낙 오래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 적성이나 취향에도 맞는 것 같고 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나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요. 예. 또 이렇게 동파나라고 하면 또 더욱더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파나를 또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그렇죠. 따로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왜 동파나로 찍어내냐면은 위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방법이에요. 동파나가. 예. 그래서 바늘로 철에다가 깃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펜보다 어떤 붓보다 제일 가늘은 선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동파나예요. 예. 이 작가님께서 굉장히 느리게 걷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작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또 해소를 하시는지 예.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서 예. 카메라 들고 나가요. 그러면은 하루에 수천 장을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바로 결과가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속 시원하게 야, 오늘 하루 정말 이만큼의 양을 물론 작업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진일지라도 기분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작품 속에 이런 제목들을 지을 예. 때도요. 예. 저는 그 작가님의 작품 속 제목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딱 하나에 정해진 게 아니라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제목들이 너무 재밌는데 그 제목들을 짓는데 혹시 중점을 두는 것이 따로 있나요? 예,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목이 그림의 내용이나 깊이 있는 거를 절대 설명해 주면 안 되는 타입의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지에 너무 힘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제목까지 힘이 실리면은 사실은 이제 보는 사람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그린 거는 피아노, 자전거로 그림이 되었으면 자전거, 사람 얼굴이면은 그냥 페이스 이런 건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더듬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면은 2배 세게 말하고 점점은 말을 하는 이런 말더듬이 언어. 예. 그래서 피아노, 이렇게 예. 그리고 바이시클.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말버릇. 그래서 바바바바 할 때는 B를 겹쳐 쓴다든지, 그리고 할 때는 루트를 쓴다든지. 예. 그러니까 본인 제목 안에서도 본인만의 어떤 내면이 예, 이건- 뚜렷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뭐 그냥 피아노라는 제목의 그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말더듬이가 그린 피아노는 아직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제가 그린 피아노니까 예. 피아노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아주 무거운 의미는 없어요. 예. 작가님의 작업 노트를 저번에 제가 한번 봤었잖아요. 근데 작업 노트 또한 굉장히 작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스케치도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근데 보통 스케치를 할 때 본인만의 철학이 따로 있으신지. 내 아이디어를 이미지화 시킬 때랑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때랑 천지 차이예요. 예.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는 객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은 얘가 이미지화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순간 타인에게 보여줄 거를 의식하고 이미지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는 이미지가 되게 되고 이제 깊이 있는 표현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예. 그래서 더 발전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예. 보통 그럼 그렇게 이미지화가 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머릿속이 일단 먹먹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예. 어쩔 때는 붓 하나 들고 시작점, 그냥 점 하나를 찍기 시작할 때도 뭔가 이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예. 근데 그 점 하나를 찍기까지가 어렵고 그 점 하나가 대체 어디까지 뻗쳐질지 잘 모를 때 그럼 그 안에서도 제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낙서할 때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개발한 드로잉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예. 무조건 그릴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예. 보여주세요. 우연적으로 처음에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 막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막 이미지를 그려요.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여기서 본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봤던 어떤 가능성들을 가미해서 이미지화시키는 이런 식의 낙서를 좀 제가 수많은 낙서의 방법 중에 이런 방법 중 하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거든요.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또 질문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연예갤러리 이제 전시장을 들어오면서 왼쪽에 바로 보이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왼편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작품 속에 무기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그 눈 하나가 찔렸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본인을 찌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하려는 메시지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맛있는 사과를 만들려는 농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과를 먹는 거는 먹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와인 소믈리에가 표현하는 것처럼 부잣집에 좋은 과일만 먹던 사람이라면은 사과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에 아주 그냥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달고 시원한 사과를 먹는다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기 인생의 가장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사과의 맛은 사과를 만드는 농부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먹는 사람의 입속에 있는 어떤 그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 추억, 그 사람의 뭐 어떤 위치, 경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맛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이제 소믈리에들이 이제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막 표현하는 그게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확실히 어떤 제 감정에 투영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정답.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 저에 대한 예민함이 저를 찌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가장 눈이 좀 띄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런 시기니까 그런 이미지가 더 더 이제 다가오셨을 거예요. 그 지금 연예갤러리 지금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사진 작품에 대해서 예. 좀 궁금해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예술을 상품 가격으로라고 하는 제 어떤 작업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술품을 상품의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의미에서 저건 여러분들이 이제 액자값에 약간만 더 올려주시면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공간이네요. 또 저거는 뭐 저쪽은. 진짜 그냥 선물하시거나 아니면 뭐 잠시 걸고 버려도 크게 아깝지 않은 가격에 제가 판매하는 거라서 저거는 좀 더 뭐 캐주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렇죠. 공간으로 예. 해서요. 대중성을 아예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드는 작업이고요. 작가님은 이 공간 안에서 따로 또 애정하는 작품이 있으신지? 이제 가장 최근에 하기도 하고 가장 오랜 시간 걸려서 했던 이제
아담 빼기 우먼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만다라 작업도 사실은 제가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키워가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제 마음속에서는 약간 좀 애정을 두고 있는 작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작가님 작품을 보고 있으면요, 뭔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고 이런 주제의 연결성이지 않나 싶어서 이번 주제의 커넥티드라는 주제도 뭔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커넥티드라는 그 이제 제목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주관적인 나에서 객관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타인하고의 이제 소통 그리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 이제 연결되다라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로 연결되다라는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미술계, 판화계라는 사실은 굉장히 좁은 세계예요. 서로 다 알아요. 판화하시는 분, 우리나라에서 판화하시는 분이 거의 다 알아요. 서로 다 알아요. 그렇게 바닥이 좁군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판화가들도 다 웬만하면 이제 고여 있는 어떤 예술이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곳에서 대중예술과 조금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는 기어 올라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연아 씨가 그런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과 저같이 올라가시는 그 사람이 어느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재밌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이제 점점 좀 마지막 질문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요. 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려고 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교수님으로서 또 작가 선배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성실함. 성실함. 예. 성실한 예술가가 되는 순간 배고픈 예술가라는 딱지는 뗄 수 있어요. 예술가가 배고픈 이유는 물론 예술가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물질적인 것과 좀 거리가 생기긴 하는데요. 근데 자기가 성실하게 예술을 정말 노력해서 정말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사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만원 버스 타고 출근해서 상사한테, 고객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고 10시, 11시에 귀가하는 게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만큼 노력하지 않고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내가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높은 곳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성실함, 노력, 이거는 뭐 장르를 떠나서 가장 뛰어난 재능이라고 봐요. 그것도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계속 성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꾸준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노하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성실해지고 어떻게 해야, 그런 노하우 방법이 다 다른데 자기가 그렇게 성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생활 패턴, 방식, 그거는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대중은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술이라는 장르가 그만큼 이제 어떤 말초적인 것을 건드리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영화나 음악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영상 그런 2시간, 3시간 아니면 뭐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청각, 시각 이런 공간감적인 그런 말초적인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미술이라는 것을 좀 미래를 보시고 조금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대중은 그래도 여전히 보고 싶은 거 보시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시고 사고 싶은 것만 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작가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님이 개구진 바나나 같달까요? 그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거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정해지는 건가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사실은 뭐 장난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뭔가에 순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던, 계속 반항하면서도, 반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차려진 밥상을 거부하는 게 반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키워서 내가 재배해서 먹겠다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를 이제 관통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저를 잘 파악하고 제가 잘 파악했네요. 그래서 너무 잘 파악하신 것 같아서 개구진 반항은 제가 앞으로 쭉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해지신 걸로 정해진 걸로. 김영진 작가님은 개구진 바나나다 이렇게. 근데 저는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질문을 정말 이제 그냥 상투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신 흔적도 보이시는 것 같고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녹이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정말 저도 이제 답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좋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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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 더 제가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